예전 직장에서 어떤 업무 하셨어요? 이런 질문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이게 썩은 사과 이론 아시죠? 그냥 그 한 사람이 들어와서 뭐 그냥 그부 적응 못하고 빨리 퇴사한다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조직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부정적 영향력과 조직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손실이 저는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병원 언니 정지훈입니다. 잘 되는 병원 잘 만든 매뉴얼 지난 영상에 이어서 3번째 리뷰를 준비했습니다. 이 책이 시스템 6까지 있는데 아직 시스템 1 시작을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에서 머무르고 있어요. 제가 빨리빨리 영상을 조금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직원을 어떻게 채용해야 할까 이 챕터입니다. 얼마 전에 또 내과 원장님께서 블로그에 책을 포스팅해 주셨는데 아마 많은 경영진, 의료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이 챕터는 스텝 1에서 스텝 5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그 단계별로 핵심만 간략하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스텝 1은 우리 병원의 인재상은 무엇인가 입니다. 자, 많은 병원들 또 기업체를 보더라도 홈페이지에 인재상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원장이나 면접자 이런 분의 가치관에 녹아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. 보통은 이제 홈페이지 구색을 갖출 때 철학, 비전, 인재상 이런 것들을 넣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막 좋은 문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인재상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인재상은 생각보다 좀 중요하거든요. 나는 직원을 채용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성실성을 중요하게 본다.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 조금 나는 소통이 잘 된다. 이런 각각의 다 가치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에너지 발산이 좀 더 잘 되는지, 또 어떤 사람과 일할 때 편한지, 또 나의 가치관은 어떤지, 또 우리 병원의 사명 및 비전에 맞는 이런 인재상을 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. 자,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고요. 자, 스텝 2.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중점을 둘 부분은 무엇인가? 네, 일단은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대다수가 이런 채용 사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죠. 근데 이 채용 사이트가 보면은요, 업데이트를 한 채용 공고는 좀 시간이 지나도 기록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고, 또 병원 이름을 검색했을 때 이렇게 같이 네이버 포털 이런 거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고 내용을 올리실 때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병원 이미지와도 직결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거를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, A 병원의 공고 예시, 자, 그리고 B 병원의 공고 예시를 보면은 좀 차이점들이 있어요. 자, 이 A 병원은 정말 그냥 직관적인 내용만 있습니다. 간호조무사 채용합니다. 1년 이상. 시간 어떻다, 연봉 어떻다, 이런 내용들이 다고요. 요즘에 많은 의원들이 그 채용 공고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디자인을 잘해서 시각화를 잘 시킨다든지, 아니면은 되게 위트 있는 그런 멘트들로 많은 인재들을 유혹을 한다든지, 어떤 병원인지, 우리가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풀어놓은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러면 지원을 할 때 당연히 후자를 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많이들 놓치고 계신 경우들, 또 후다닥 채용 공고를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스텝 2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다음 스텝 3는 직원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입니다. 자, 채용 공고를 통해서 입사 지원자 이렇게 이력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요. 이력서에서도 탈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. 또 와서 실무 면접을 볼 때 누가 어떻게 볼 것인가.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요 샘플 제가 채용 절차로 올려놓은 것들 여기 나오죠. 네, 면접 절차와 이 전형 방식, 그리고 담당자는 누군지, 면접자는 어떤지,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주 내용이고요. 요즘은 이 인재를 채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면접을 통해서 잘 채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력서 보고 면접 본다가 아니라 이 면접 과정에서 원장님이 볼 건지, 또는 만약에 피부관리사를 채용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, 예전에는 그냥 뭐 피부관리 팀장이 보세요, 실장이 보세요, 아니면 원장이 본다, 이런 심플한 구조들이 많았지만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이런 피부관리사도 같이 면접에 참여하는 그런 병원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, 실무에 일하고 있는 이 직원이 본인과 같이 근무하게 될 면접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? 당연히 본인의 일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고요. 또 면접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책임감도 느낄 수가 있게
알게 되죠. 이 사람을 면접을 본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과정이거든요. 그러면서 면접을 하면서 나는 평소에 어떨까?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병원들에서 우리 병원의 이 채용 절차가 괜찮은가?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수정할 만한 그런 면접 절차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스텝 4입니다. 면접 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? 이 면접은 우리 병원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찾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, 아니 이 면접을 대충 보면 어떻게 좋은 직원을 뽑겠습니까?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면 그에 맞는 좋은 그리고 적합한 질문들을 던져야겠죠. 아니 그 직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그런 원장님들과 대화를 해보면, 근데 원장님 좀 채용할 때 좀 신중하게 잘 채용하지 그러셨어요 하면은 뭐 이런 말 해요. 그냥 괜찮을 것 같았지, 아니면 급해서 뽑았지.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봅니다. 면접 때 주로 어떤 질문 하세요? 그러면은 뭐 흔히들 하는 질문들 있죠. 출퇴근 거리 어떻게 되세요? 퇴사는 왜 하셨어요? 이런 질문으로 그 사람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스텝 4에서는 면접 때 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뒀습니다. 직원 채용 과정이라는 게 썩은 사과이론 아시죠? 그냥 그 한 사람이 들어와서 뭐 그냥 근무 적응 못하고 빨리 퇴사한다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, 잘못된 사람이 조직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부정적 영향력과 조직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손실이 저는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 면접 질문 리스트 쫙 나와 있는데 몇 개 샘플만 좀 말씀을 드리면, 근무하면서 본인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조금 좋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주로 대처를 합니까? 네, 이렇게 과거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.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좀 가장 많이 성장하고 배웠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? 이런 질문들을 해야지, 예전 직장에서 어떤 업무 하셨어요? 이런 질문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책에 있는 이 면접 질문 리스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 스텝 5는 직원 채용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입니다. 규모가 작은 병원이면은 그냥 뭐 실장이 면접 보고 괜찮으면 원장님도 한번 면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, 그냥 원장님이 면접을 보고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?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지만, 조금 병원 규모가 있다면, 또는 요즘에 네트워크 병원들도 많죠. 그럴 때는 뭐 면접에 참여하는 분들이 2-3명 이상일 수가 있고요. 또 이 면접에 뭐 채용 유무를 결정할 때 의견들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이제 면접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최종 결정 전에 조금 객관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인력을 채용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직원들의 면접을 볼 때도 이 체크리스트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신입 면접 시 체크리스트와 경력 직원의 면접 체크리스트로 나눠서 이 책에서는 1에서 5점 이렇게 평가 기준을 두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면접자와 자주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짓는지, 그리고 엄청 중요한 게 바로 매너, 그 중에서도 인사죠. 만남의 처음과 끝에 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는지, 그리고 태도, 면접 대기 시의 태도는 어땠는지, 이런 것들은 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분들께 물어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력서, 자기소개서 준비 상태는 어떠한지, 또 말의 속도는 어떠한지, 면접에 적합한 단정한 복장을 착용했는지부터 항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, 또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면접 때 좀 낮았던 부분, 그런 것들은 또 채용을 하고 나서 보강을 할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보시면 이번 이 리뷰한 내용들은 조금 확실한 체크리스트나 질문 리스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직접 보시면서 활용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준비할 리뷰는 처음 출근한 직원이 일주일 안에 알아야 할 것들. 네, 빨리 시스템 1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해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꼭이요.